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시장은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이 아주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스닥이 작년 8월 이후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제 저점에서 뭐 20%가 넘게 올랐으니까 베어마켓은 탈출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문제는 이제 뭐 다른 애들인데요. S&P 500과 다우는 아직 저 밑에 있다는 거죠. 이제 관건은 나스닥이 미국 증시를 멱살 캐리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불안불안하지만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죠. 뭐 올해 나스닥 18%, 그리고 반도체 30%, 뭐 비트코인은 70%, 금은 9% 정도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는 사이에 나만 빼고 다 올랐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뉴욕 시그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작년 중순부터 10월까지 최악의 공포장에서 이 ASML을 비롯해서 반도체 그리고 채권, 여기 이제 60대 40 포트폴리오를 강조했다라는 점을 아실 텐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시장 상황을 큰 그림에서 보면은 1월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도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경기 데이터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이 무착륙 시나리오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월부터 다시 전환이 됩니다. 고용이 52만이나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CPI도 생각보다 좀 안 내리네라는 우려가 생겼죠.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강하다. 고로 연준이 50bp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생깁니다. 금리는 이전 고점을 뚫을 만큼 엄청나게 올랐고요. 주가는 반대로 내리죠. 그렇게 1월은 오르고 2월은 내리면서 끝납니다. 3월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죠. 전반부는 은행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해요. 실리콘밸리부터 시그니처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단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자빠지면서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죠. 연준이 개입을 합니다. 연준이 돈을 이제 또 QE 아닌 QE라고 하면서 3천억을 뿌리죠. 여기에 은행 위기로 인해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금리는 곧바로 찍어 내렸죠. 그리고 나스닥, 비트코인 성장주가 고공 상승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3월은 제자리 걸음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합니다. 이제 4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동력과 모멘텀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 건데요. 이 살인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살인 동기잖아요. 이 주식에서도 상승과 하락의 모멘텀이 가장 이 동기가 있는데요. 그걸 알아야만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회복 자신감, 그리고 이제 금융 환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시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올해 시장을 이끈 섹터가 자유소비재,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경기 사이클의 회복, 초반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모두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환경에 대한 기대는 아주 좋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이제 끝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요,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다라고 봐서 올해 말에는 4.25%까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나스닥, 성장주, 그리고 비트코인은 날아오를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경제가 견고하게 지켜서 무착륙이나 뭐 약한 정도의 침체, 연착륙 정도를 기대하고 또 금리는 아주 빠르게 내리는 시나리오인데요. 문제는 이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연준은 이번 은행 사태에서도 제일 목표는 인플레이션 통제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가 없거나 약하다고 이제 기대를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준이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정책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시장의 기대대로 만약에 가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빠르게 하락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침체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준이 더더욱 금리를 굳이 인하를 해서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금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이걸 좀 보아야 될 텐데요. 현금으로 지난주는 601억 달러, 채권으로 23억 달러, 금으로 5억 달러, 그리고 주식에서는 52억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금으로 600억 달러, 딱 봐도 지금 이게 많은 수준이죠.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1,400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3주 전에는 1,10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요. 현금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금 매주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간다는 건요, 캐시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현금성 자산이 머니마켓 펀드 MMF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요. 최근에 금융시장을 보죠.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주식은 망이죠. 채권도 망입니다. 회복이 약간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한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안전한 현금성 MMF가 연이율 거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굉장히 중요한 자산, 혹은 뭐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라면 어디다가 돈을 넣겠어요?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이게 현금이죠. 이렇게 지금 머니마켓 펀드로 무려 5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그렇지 않아도 현금에 돈이 많이 쌓였는데 이 은행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기조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불안한 중소형 은행에서 돈을 빼서 체이스 같은 이 대형 은행으로 돈을 옮겼고요. 그리고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빼서 이 MMF로 펀드로 옮기는 거죠. 올해 1분기에만 5,08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2020년 1분기 팬데믹이 있었던 그때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쌓였습니다. 이른바 현금으로의 엑소더스가 생긴 거죠. 문제는 이 중소형 은행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 백악관, 연준이 모두 향후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자산 규모 1,000억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이제 이 다드-프랭크법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은행을 규제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시중 유동성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1분기 지금 심사 기준이요, 이제 크레딧 스탠다드가 오토론하고 크레딧 카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강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차를 해야 돼서 이제 론을 받았는데요. 제 크레딧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인데요.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이자를 낮게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유니온에서 받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롭게 봅니다. 거의 몰기지 받는 수준으로, 주택담보 그거 받는 수준으로 다 보더라고요. 이 문제는 최근 10년간, 특히 2020년 이후에 이 미국 경제에서 대출을요, 대형은행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이 주도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신용 긴축은 지금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아폴로 리서치에서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감당해야 되는 이 긴축의 정도가 금리 인상 1.5% 수준에 달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요, 지금 실질 금리는 6%가 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강세장을 이게 성립되려면 약세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고점이 다음 경기 침체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힘들지 않나, 약간 조금 베어 성향의 이제 바이스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겨야지 불리시하게 전환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당연히 물론 그때쯤이면 시장은 다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죠. 일단 수익률 곡선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금리 역전폭이 다시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보통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시할 필요가
있죠. 다른 하나는 또 이제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긴 하지만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고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은 반대로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2분기를 시작하는 4월에 주시해야 될 점은 바로 이제 기업이익이 될 텐데요.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기업들은 실적과 함께 전망을 조금 제시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월가는 어닝 추정치를 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재밌는 점은요. 올해 GDP 성장 속도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업 이익은 반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대세라는 거죠. 이게 뭔가 약간 안 맞는 거, 핀트가 안 맞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재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월을 시작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고용 시장의 둔화 속도는 어떤지 이제 이런 부분을 역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되겠죠. 주시해야 될 단기 시그널입니다. 이 S&P 500은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글로벌 선행 지표인 이제 닥터카르폴 같은 경우 구리죠.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죠. 나스닥 역시 고점을 올리고 있지만 200일 이평선을 넘는 기업들의 비율은 반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1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을 넘는 기업들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폭이 악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죠. 일부 기업만 오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빅테크겠죠. 이전의 사례를 볼 때 결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S&P 500을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주시해야 될 레벨은 이제는 4,100입니다. 작년 말의 고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자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어서 충분히 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뚫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에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올해 고점을 뚫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작년에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완성한다라는 점에서 불리시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